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거나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사주팔자와 관상,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그 사람의 미래, 나아가 한 국가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인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 한 번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법과 정치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무속적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유죄를 단정하거나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운명과 업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문화적 탐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그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보지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들은 그 이면에 두 가지 깊은 인간적 동기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지막 남은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보호 본능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순애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향한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영적인 해석가들은 그녀가 처음부터 남편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그는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더 큰 야망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상류층이나 권력층 사이에서는 결혼이나 중요한 사업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상대방의 사주나 운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점술가나 역술가를 찾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적 관습 중 하나입니다.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주변 사람과의 기운의 조화에 달려있다고 믿는 우리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점술가를 찾아다니며 그의 미래를 치밀하게 점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검사에서 더 높은 자리, 예를 들어 검찰의 최고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잠재력과 운명을 저울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의 사주는 있지만 왕의 사주는 없다는 그의 운명 속에서 검찰총장이라는 확실한 성공의 정점을 발견하고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한쪽의 순수한 사랑과 다른 한쪽의 계산된 야망이 엇갈린 비극적인 만남으로 그려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아내는 그의 배경과 미래의 권력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무속적 관점에서는 남편보다 아내의 업보, 즉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이용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군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 뒤흔들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최근 보인 비상식적인 언행이나 재판에서의 태도 변화 등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어떻게든 남편에게 책임을 더 전가하려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해석됩니다.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최고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무기징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최고형의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한때 나라를 이끌었던 이들의 끝없는 추락에 분노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깊이 휩쓸리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우고 바로잡아야 할지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가을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 사회에도 정의와 진실이 올곧게 결실을 맺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